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2주차 청소년 활동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종강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힘을 다해 주셔서 후회 없는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어려웠지만 참으로 힘들었지만 승리한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엔데 굿, 알레스 굿.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그리고 마지막이 좋으면 시작과 중간은 어떠하였든지 좋다.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평가와 관련되어서 이번 학기의 평가는 정상적인 학사과 과정이 운영되지 못했던 관계로 정말 A와 B, B와 C 이 학점의 경계는 100지장 한 장의 실력의 차이 또 노력의 차이로 갈라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까지 각 과목 교수님이 요구하시는 작은 요구와 작은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저 이야기를 듣고 작은 일에도 끝까지 힘을 쏟아주시면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한 학기, 멋진 학점을 획득하는 한 학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12주 저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요 청소년 활동 정책에 관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정책의 내용들이 있지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을 만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정제, 그리고 국제 청소년 성취 보상제, 그리고 3대 참여기구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 청소년활동 정책의 중요한 핵심 정책 세 가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활동론 강의를 듣고 이후에 봉사나 실습을 갔을 때 여러분이 도와야 할 현장에 가장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가치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정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 긴 수련활동 인정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주었죠. 청소년 수련활동 인정제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국가인정제도이다. 무엇에 대한?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인정제도인데 무엇을 인정한다고요? 두 가지를 인정한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그리고 참여 청소년들의 활동 기록을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정제 이 제도가 태생되게 된 배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목적으로는 청소년 활동의 안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은 2006년도이고 그 근거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35조 내지 38조에 있다. 이 내지는 35조부터 제38조에 있다. 이런 말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중요한 청소년 활동 정책인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국제청소년 성취보상제는 1956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군인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시작이 되었고 현재 13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에딘버러 공작은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도 보여주고 그 일가를 소개하는 사진 또 저와 함께 영국의 왕자가 찍은 사진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취지는 자기 주도성과 도전 정신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다. 자기 주도성과 도전 정신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국제 성취 보상제의 목적은 자기 주도성과 도전 정신이다. 그리고 포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만 14세부터 만 25세이다. 여기서 제가 국제성취 포상제는 만 14세부터 25세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나이가 24세 이하이기 때문에 24세 이하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포상활동 영역은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이다. 다만 금장인 경우에는 이 4가지 활동에 더하여서 합숙활동이 있다. 포상 단계는 동장, 은장, 금장인데 6개월, 은장은 6에서 18개월, 금장은 12에서 18개월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인 청소년 참여 기구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청소년 참여 기구이죠. 이 3대 청소년 참여 기구는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위원회 그리고 청소년 특별회의가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여기 점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기구 3개를 이야기해보아라 하면 이 3가지는 이야기를 하여야 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3가지는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다. 자, 그러면 각각의 참여기구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제가 푸른 글씨로 쓴 내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를 구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가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공간, 어떤 지역적인 배경으로 활동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른 것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어떤 공간에서 활동하는가. 이 부분만 잘 구별하면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특별회의를 구별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참여기구는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만 어디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수련시설, 그러니까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 법적 근거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4조에 있다. 자,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지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고 그 법적인 근거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있다. 자, 이것도 법 외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수련시설 배우는 이 과목이 뭐죠? 청소년 활동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련시설에 관한 내용도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외우면 쉽게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똑같죠? 일부러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똑같은 기능인데 운영위원회도 이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일을 하는데 어디에서? 자, 지역과 공간의 배경이 다르다고 했죠.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천안시, 또 수원시, 또 군 붙은 이 모든 곳이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럼 광역자치단체는 도, 특별시, 광역시 이런 타이틀이 붙은 곳이 바로 광역자치단체죠. 광역자치단체는 17개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시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다 한 개씩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 참여위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청소년들이 속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죠. 법적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이다.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어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법적 근거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이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꾸 빨리 넘어가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특별회의는 국가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다. 어디에? 국가 청소년 정책에. 범정부적인 국가 청소년 정책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일단 국가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담고 있어도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자, 운영위원회는 어디라고요? 생활권 수련시설. 참여위원회는 어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특별회의는 어디라고요? 국가청소년정책. 국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청소년 특별회의도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기구를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특별회의, 활동 공간을 잘 보라고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야 되겠네요. 청소년 수련시설을 배우면서 우리가 생활권 청소년 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수련관, 문화의 집. 대표적인 것이 수련관, 문화의 집. 그래,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우리나라 거의 99%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99% 거의 모든 청소년 시설, 생활권 청소년 수련 시설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활동 공간이 어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특별회의는 활동 무대가 국가. 여러분 활동 공간과 관련되어서 특별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점점 커지잖아요.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특별회의 순서대로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방자치단체, 국가 점점 활동 공간이 커지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활동 공간이 커진다 해서 이 역할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이들보다 좀 못하다든지 아니면 미미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훌륭하지 못한 청소년이 간다든지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다 똑같은 중요한 일들입니다. 다만 그들이 담당하는 일들이 다르다. 공간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구성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공이 둘 다 청소년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청소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특별회의는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 가는 거죠. 기능은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 반영 다 똑같습니다.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 반영,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 반영 때 다만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활동 공간, 지역적 범주가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특별회의가 달라진다. 왜 여러분 청소년 특별회의일까요? 여기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모두 특별하니까 특별회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론, 특별회라고 명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이론은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청소년 특별회의를 만들 때 미국의 백악관 회의, 1년에 1차례씩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백악관에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서 청소년 대표들을 미국 정력의 청소년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이야기, 애로사항,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각부 장관들에게 이들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또 요구하는 그러한 사례를 따라서 그러한 좋은 모형을 따라서 시작된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름 짓기를 청소년 특별회의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VIP, Very Important Person,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그 대통령이 참여하여야 의미가 크다는 의미에서 청소년 특별회의로 명명하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청소년 특별회의라고 이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이겁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다. 그리고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특별회의는 점점 빛을 잃어간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특별회의. 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